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김호수 아나운서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증시 파워10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시장이 새벽에 또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부담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 파란불을 켜고는 있지만 코스피가 0.5%, 코스닥도 0.58%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기관이 함께 좀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이슈파워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오늘 또 많이 내려갔습니다. 8만 원을 깨고 내려갔는데 삼성전자 이거 과연 사도 되는 것인지도 한번 자세하게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은 무엇이 있을지 전략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종목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10가지 종목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파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슈에 대한 정보와 투자 힌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파워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의 4월 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올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윤여민 팀장의 인사이트와 해안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급격하게 빠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러면서 뉴욕 3대 지수가 급격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늘만 해도 다우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많이 빠지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자, 일단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어제 오늘 좀 증시가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만 급락,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폭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한 4조 이상의 지금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떤 이스라엘 쪽이라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지러운 상황인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죠. 13년 만에 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크게 3가지 정도 이슈 때문에 좀 일시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송유관 관련된 랜섬웨어 관련된 공격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에즈 운하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인 거지 아직까지는 소비자 인플레이션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보려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통계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좀 경계 해석을 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좀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요 원인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이거든요. 결국 고용의 질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업수당,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봤을 때 지금 놀지 않고 그냥 쉬어도 돈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코로나19를 좀 핑계 삼아서 좀 대규모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해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일부 계약직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고임금 하지만 효율이 나오지 않는 어떤 인사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그렇게 고용이 예전의 질로 돌아가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연준에서는 100%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뭐 실업률이 4% 이내로 내려오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고용률의 어떤 목표 달성을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뭐 테이퍼링이나 어떤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따라서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테이퍼링 시기는 한 2023년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요. 그리고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는 9월부터 되지 않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9월 정도가 되면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을 받던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적인 실업자들이 이제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정말 테이퍼링 관련된 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계속해서 염두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그 당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뭐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막 낙폭이 막 한 20% 이상 나올 때도 있었는데 결국 지수는 보게 되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올리는 것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현재 조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정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개파락을 하다 지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외인과 기관의 어떻게 보면 수익률 싸움이 좀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봤을 때 기관은 좀 플러스였고요. 지금 외인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지수는 약간의 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좀 그 하락을 좀 메꾸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보다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워낙 급격하게 경기가 꺼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너무 급격하게 좀 체감을 하면서 겁을 내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또 진행되는 건 또 한참 뒤의 이야기이고 뭐 테이퍼링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오히려 눌렸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리스크를 피하고 좋을 때 들어가고 사실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증시하는 사람들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은 이런 파도를 다 맞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견뎌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피부에 실감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버리고 떠나는 건 제가 볼 땐 절대로 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지금 다 지금 어떻게 밑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주가는 실적을 어떻게 보면 수렴하게 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장을 떠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느리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빛을 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에 좀 더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주 쪽, 그다음에 건설 쪽 그나마 좀 그러니까 철강이나 해운 이런 쪽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약간 독보적인 어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금융주 쪽에서 지주사 쪽에서는 이제 뭐 KB 금융이라든지 뭐 건설 쪽에서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충분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뭐 던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또 겁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장도 우리가 어쨌든 파고를 넘어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작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테니까 윤여민 팀장의 전략, 오히려 경기 방어주 쪽에서 덜 올라간 것들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은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오늘 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거 위험한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역시 같이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오히려 역으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그 전략도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사도 됩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포스코나 이런 HMM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지금 상황에서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작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상승률의 문제가 아니고 좀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한데 네. 쉬는 동안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좀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체 쪽에서 어떤 분명히 커버링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쪽 이제 이쪽 오스틴 쪽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서 파운드리 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디램 관련된 부분들 뭐 상당히 그러니까 펀디멘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이제 두 개가 하락한 이유가 굳이 꼽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졌다던가 뭐 TSMC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지 자체적으로 모멘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공매도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웨이는 공매도와 함께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주가가 기여하지 않으면 그 시장은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 단기 조정 관련돼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컨택트로 들어가면 PC의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고 보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사실 제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요. 결국은 그냥 수급의 논리에서 좀 떨어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멘텀은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봤을 때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탑픽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의 매력도 있다. 그쵸.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올린 이제 어떤 지배구조 관련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도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은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오히려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이러면서 또 삼전 그래도 조금 불안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관련 종목도 하나 좀 알려주실까요? 이 중소형 중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삼성전자하고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투자라고 공장을 지으면 일단 뭐 땅 사고 토목공 사고 설비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장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들부터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양EN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설비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공장을 지으면 이제 설비를부터 깔아야 되고 뭐 클린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테스트하고 양산하고 이런 좀 있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제 소재주 관련된 부분은 약간 후단에 있고 설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한양ENG가 좀 전 탑픽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고 미국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한미 정상회담이 또 코앞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와 연결해서 한양ENG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극복하는 법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법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 정도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출렁출렁거리는데요. 자, 일단 시장 상황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먼저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기관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조금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0.7%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추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3,140선쯤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낙폭이 더 깊은 모습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96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000종목 넘게 하락하면서 급락 장세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상승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서린바이오와 RF텍 그리고 태양금속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린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 좋지 않지만 일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서린바이오 종목의 상승률이 오늘 가장 높은 흐름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EO급 인사들이 미국을 함께 방문하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신과 구체적인 협의를 들어가게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쪽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서린바이오는 삼성바이오의 의약 품 원재료를 납품했던 경험이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500원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23%의 급등 탄력 보이고 있고요. 18,650원 선에 현재 시세 형성하고 있는 상황. 9시 구간에는 19,000원대까지도 터치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와 커넥션이 있는 일신바이오 역시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승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RF텍이 현재 급등 중인데요. 이 같은 견조한 실적을 리드한 것은 5G 안테나 사업 그리고 필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22%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490% 무려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RF텍은 5G 인프라의 투자를 이어가고 또 보톡스와 필러 관련한 공장 신설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장중 고가는 약 8%쯤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8,000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흐름이지만 어제보다 6.5% 급등하면서 7,800원의 시세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네, 배관 자재와 자동차 그리고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태양금속입니다. 하지만 본업과는 별개로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로 동반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인사가 모두 서울대를 나왔는데 태양금속의 한 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에 이 정치 관련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태양금속 오늘 장 시작 전에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갭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000원 넘어가는 흐름 장 초반에 보이다가 현재는 13%까지 상승폭을 조금 낮추면서 1,800원 선에서 이 시세 매매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양금속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 중인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넷게임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같은 비트코인 결제를 잠시 연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전부 내림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코인 시장도 급락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트위터에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서스펜드, 연기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채굴 과정에서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석탄의 사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 이하로 소모하는 다른 코인을 찾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중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현재 9%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장중 점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하락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게임즈인데 이 종목은 실적 부진에 따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반영을 했을 때 동사의 PER, 퍼의 변화가 있는데요. 14.3배에서 15.2배로 커집니다. 실적의 경우 매출이 2%가량 하락하면서 소폭 낮아졌고 영업이익은 35%로 꽤 많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시장 기대치도 하회하면서 오늘 주가 11%대 두 자릿수 급락하고 있는데 11,450원 선에 현재 주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낙폭을 장 초반보다는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엇갈리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때로는 더 솔직하게 아니면 또 때로는 진지하게 투자자의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실시간 증시 수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속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늘 뭐 우리 시장도 그랬고 뭐 대만 시장도 그랬고 미국 시장도 그랬고 출렁거리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한 단어로 귀결이 되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최근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원자재, 철이나 비철금속, 곡물 같은 원자재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물가 상승, 이 물가 상승 자체가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에는 이 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 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통해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주들, 특히 성장주들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 비용에 대한 증가라든지 이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에 대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분이 기술주와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시총상위주들의 대거 포진한 나라,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의 정부들과 금융당국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완화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완전히 꺾여서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주든 성장주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든 전체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3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 좀 기간을 잡고 보자면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혜주 어느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게 되면 철강이나 금융 그리고 식음료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철강 쪽은 포스코라든지 구리 관련돼서 수혜가 가능한 풍산 같은 기업이 있겠죠. 근데 이쪽은 좀 많이 올랐고 금융 관련주들 중에서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것들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용으로 좋은 매수 자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좀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기 적합한 종목군들은 식음료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CJ제일제당과 풀무원보다는 지금 당장에 좀 매수하기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은 빙그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고 그러면서 회사의 규모가 좀 커지면서 이제 500대 기업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의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이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그 가격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음료 기업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에 원재료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는 뭐 가공류라든지 빙과류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인데 뭐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게 되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또한 빙그레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빙그레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빙그레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이재규 대표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종목 갈증 느끼시는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앞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0시 구간에 개장하고 나서 시장 상황 보고 종목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핑퐁 두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30초 동안 한 종목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헤르메스 스탁 하청원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은 워낙 저희와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 맞추는데 이제 칼같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김진경 본부장님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전화 연결만 하다가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해주실 텐데 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워낙 뭐 종목 설명의 달인이시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10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두 분이 오늘 5개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스피드 종목 10 화면으로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 5개는요. 삼성증권,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영엠텍, 동국제강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처음으로 들고 오셨고요. 다음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픽은 휴젤, CJ제일제당, SK렌터카, YG엔터테인먼트, 솔루스 첨단소재 이렇게 5가지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가 이 종목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관심이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질문이나 더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내가 사고 싶었는데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이런 거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아껴서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두 전문가의 종목 설명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도 10종목을 모두 설명하는 거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설명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김진경 본부장님이 스타트를 좀 끊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 삼성증권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에 그래도 꾸준히 살펴봐야 될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이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그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작년부터 서서히 빛을 보기 바라기 시작을 했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가 연결 순이익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래대금도 증시 안에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브로커리지 또 수익이 바로 직결적으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이론에서 수익성도 큰 폭으로 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수익도 약 39%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IB 부분도 어떤 인수금융이라든지 또 부동산 PF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방안들로 또 수익도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이론에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21년도 바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리테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리테일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개선도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뭔가 조금 브로커리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해외 주식 거래 고객 수가 좀 꾸준히 증가를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충분한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리테일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제가 삼성증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경 본부장 역시 달인입니다. 시간을 역시 딱 맞추셔서 제 예상대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증권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증권사 중에서도 요즘에 삼성증권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라는 것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삼성증권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휴젤입니다. 휴젤이요? 네. 네,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휴젤이라는 종목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일단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톡신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업계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좀 견조하게 버텨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뭐 최근부터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거는 이제 톡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진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자체가 미용이나 피부 쪽에 대한 이런 뭐 접근도가 굉장히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으로 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톡신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좀 어둠의 경로로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 굉장히 좀 큰데 그 부분이 이제 또 정상화 쪽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필러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진출을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이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역시나 이 부분도 피부 미용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시장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견조하게 이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대한 이런 인허가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하창원 본부장님도 달인입니다. 시간 이제 제가 뭐 10초 남았습니다 하면은 뭐 차라라락 해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을 두 분이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휴젤과 삼성증권으로 스타트를 끊었고요. 자, 바로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대우건설이요? 하겠습니다. 요즘 건설주 안에서도 이렇게 좀 해외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이 국내 시장을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이 리모델링 시장 진출을 알린 상황인데 과거에도 물론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보유를 경험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리모델링 사업 2차의 경우는 바로 12년 만에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재개발하는 재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사실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는 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이 리모델링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런 규제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완화가 되고 있는 조짐이기 때문에 올해 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성장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좀 트렌드라든지 변화에 맞추어 나가면서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리모델링 사업 등도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리모델링 사업 진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보였던 만큼 앞으로 이 리모델링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익성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0초 남았는데요. 뭐 마무리 되셨습니까? 네네. 아, 예.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한 20초 정도 남기면 이게 짝깍짝깍 소리가 납니다. 들리셨죠? 초침 소리가 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쯤 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 종목 소개해드리는 동안 이제 홍콩 항생 시장과 그리고 중국의 상해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지수 스타트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홍콩 항생 지수는 약세 출발 역시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 상해 지수도 볼까요? 중국 상해 지수도 역시 0.88%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 뉴욕 증시가 워낙 크게 빠지는 양상이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뭐 전 세계의 공통적인 거니까요. 중국 시장도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0.3% 코스피가 0.3%대로 하락을 거의 좀 많이 했고요. 코스닥은 0.55%,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시장 상황 체크하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식음료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인플레 관련된 수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잘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좋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네. 이제 슈안스 사실 인수를 진행을 했을 때 뭐 승자의 저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과하게 이제 좀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 매출을 굉장히 좀 견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지금 이제 점퍼수가 한 3만 개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훨씬 더 늘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해외 매출에 대한 가속도는 조금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집콕 문화가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간편식이라든지 냉동식품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이제 대체 식사로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확대가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식음료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나왔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가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CJ 제일제당 두 번째 종목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식음료 관련해서 종목들도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고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CJ 제일제당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세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랜트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작년부터 수주가 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는 멕시코의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경우가 상사의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지난해 해외 수주 계약이 또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 중동 지역으로 인해서 유가가 또 안정세를 좀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의 경우는 이제 작년과 다르게 코로나 여파가 그래도 비교적 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플랜트 시장의 경우가 바로 유가와 굉장히 또 직결이 되어 있기도 한데 유가적인 부분도 작년보다도 올해보다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특히나 중동 시장 안에서도 충분한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취소가 되었다는
공사라든지 지연이 되었던 공사들이 다시 한번 또 발주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충분한 어떤 좀 개선세라든지 또 다시 한번 좀 커다란 수주도 좀 기대를 해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재무 구조 자체도 개선이 되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받을 이런 평택 반도체 공장 공사비도 유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 2,100억 원 정도 자금 규모도 좀 조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해외 시장에서도 기대가 되지만은 국내에서도 좀 재무 구조 개선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시간을 딱 맞추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지금 루나님이 와 김진경 본부장님 처음이신데 차분히 쏙쏙 설명이 잘 들어오네요. 말씀 잘해주시네요. 라고 이야기 올라오고 있고요. 춘대방님은 와니머니 하창원 전문가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SK 렌터카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도 좀 견조하게 나와줬고요. 또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는 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차를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이제 렌트를 진행을 해서 뭐 단기 렌트일 수도 있고 장기 렌트도 있는데 지금은 장기 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렌터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지금 SK 렌터카뿐만 아니라 뭐 레드캡 투어 같은 그런 종목도 굉장히 좀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일 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 이제 렌터카 업종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대형차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대형차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신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가 조금 바뀌면서 이제 자동차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구매를 하는 것보다 렌트로 진행을 하는 것이 뭐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사게 됐을 때는 뭐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수요들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차를 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렌터카로 오히려 차를 그냥 사용을 하고 또 빨리 바꿀 수 있고 또 새 차 탈 수 있고 이런 수요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SK 렌터카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형 엠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형 엠텍의 경우가 플랜트 기자재라든지 선박 엔진 구조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조선주들에 대해서도 물론 바라볼만 하지만은 이 전방 사업 자체가 회복이 된다면 이런 기자재 사업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삼형 엠텍의 경우가 바로 주요 대표 품목이 바로 MBS라고 해서 대형 선박 엔진의 엔진 블럭에 조립을 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 주요 부품이 바로 글로벌 점유율을 60%가량을 또 시장 점유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타르 수주라든지 또 대형 수주권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수익선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글로벌 환경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 교체라든지 또 노후선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주보다도 조금 나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기자재 관련 부품 업종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주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최근에는 풍력 그 사업 쪽으로도 좀 서서히 진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수익성으로 얼마만큼 이어질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삼형 엠텍이었습니다. 아정님이 역시 김진경 본부장님 달인 맞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긴장감 팍팍이네요. 빨리빨리 저희가 핑퐁핑퐁 하는 걸 느끼시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 좋습니다. 저희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좀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대한 그런 피해를 좀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들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반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빅뱅이 컴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블랙핑크 관련된 좀 이슈도 있고 하이브 관련된 부분에서 협업하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터 사업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 콘서트 관련된 비용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IP 관련된 부분 또 음반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팬덤을 이용한 흐름들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온라인 관련된 뭐 콘서트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이제 콘서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기대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좀 실적들이 좋아진다라고 사실 기대가 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좀 반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을 때 뭐 인터넷 게임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버하셨는데요. 네. 네. 자,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 네 번째 YG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주셨습니다. KAN님이 와 실시간 채팅 보시나 봐요 라고 하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 동국제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강석 가격 자체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주는 당분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로선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조금은 관심을 두시면서 타이밍을 노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게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 가격 상승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철강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그리고 중국의 친환경 규제 정책 자체가 생산 감소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동국제강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의 경우는 바로 자동차에 대한 산업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있죠. 네.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에도 큰 영향이 그래도 동국제강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동국제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력 제품으로는 바로 복연강과 컬러 강판과 같이 이런 냉형 강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에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이 이렇게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전에 들어가고 있는 컬러 강판에 대해서 호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동국제강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들을 살려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종목 동국제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강까지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5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일단은 뭐 동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제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된 이슈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에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동박 쪽은 굉장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C라든지 뭐 이런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산업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라인업이 일단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적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첨단 사업 부분 쪽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에다가 첨단 사업 부분까지 좀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일단 주력적인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좀 튼튼하다라고 보실 좀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내 최초로 이제 항공우주용 뭐 낙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최초로 좀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또 얼마든지 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항공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오늘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강동구 불나방파님이 하창원 본부장이 아까 시간을 약간 오버했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느껴졌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잘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경 본부장님께 뭐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동국제강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동국제강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민영불사조님은 동국제강 너무 단기에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철강주 자기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철강주 하면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또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최근에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 흐름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매수 관점보다도 아직까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오히려 흐름 자체를 살펴보시면서 타이밍을 함께 좀 노려보자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동국제강에 대한 궁금하신 점 시청자분들이 좀 올려주셔서 김진경 본부장님께 마지막까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뭐 여유가 있네. 여유 있게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했습니다. 두 분이 시간을 워낙 잘 맞춰주셔가지고 오늘 또 좋은 종목 10가지도 들었고 재밌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아주 오늘 꿀잼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님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10가지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와 가슴 떨리게 하는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하고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